우리 중간고사는 원래 생각은 다다음 주, 그러니까 10월 말에 9주차 금요일에 보는 거를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 추석 한 주 쉰 것도 있고 해서, 그다음에 뭐 소위 말하는 족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기출. 제가 지금 공창컴을 3년째 맡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공창컴 수업 담당하면서 출제했던 문제지들이 분명 인터넷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막 열심히 검색해가지고 족보를 찾으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럼 이제 정보의 불균형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까지 출제했던 모든 문제지들을 그냥 원 저작자인 제가 통째로 다 모아서 압축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뭐 시험 공부할 때 참고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고려를 하면, 이제 제가 보통은 중간고사를 9주차쯤에 봤는데, 보통은 9주차까지 가기 전에 휴강 없이 쭉 진행을 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 족보에 나오는 내용들, 그러니까 작년 공창컴 진도라든가 그런 거랑 비교를 하는 것 등등도 고려를 했을 때, 시험을 9주차에 보는 것보다는 그보다 한 주 뒤, 그러니까 남들은 9주차인데 금요일 수업만 10주차인 11월 초에 보는 게 여러분이 중간고사 공부 끝내고 정리하고 한 세트로 시험 보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일단은 지금은 그쪽으로 마음이 굳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 수업 진행하는 동안 좀 더 고민해보고 오늘 수업 끝나는 시점에 한번 결정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우린 벌써 7주차가 됐고, 일단은 함수 정의와 함수 출식이라는 제목으로 또 역시나 살짝 중요할 만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 조명을 해보고 집에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은 일단 준비한 내용은 그럭저럭 빠르게 끝이 날 겁니다. 그렇게 끝내놓고, 여러분 지금 과제 넘버2 어제까지 기한이라서 열심히 하는 거 구경해보고 느낀 점 확인해봤는데, 그 우리 테스터.py 있잖아요. 그거를 읽으려고 시도를 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그거 안 읽으셔도 되는데, 거기 있는 내용 1도 신경 쓸 필요 없이 과제 설명서에 적혀 있는 내용만 보고, 아 이거 하라는 거구나, 이거 하면 뭐 일이 빨리 끝났대, 제출하면 행복하게 끝낼 수 있는 과제였는데, 일단 오늘 출제하는 과제 넘버3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여러분이 자, 우리 헬로월드 출력하는 프로그램 만들 때 프린트 함수 정의 내용물 봐가면서 헬로월드 출력하지 않았잖아요. 걔는 자, 그때 우리 프린트 헬로월드 한 줄 적고 끝냈었는데, 프린트라는 함수 자체에 대한 함수 정의는 몇만 줄 정도 됩니다. 보통 한 3만 줄 정도 잡아요. 화면에 헬로월드를 출력하기 위해 필요한 코드를. 그런 거 일절 신경 쓰지 않고 모두가 행복하게 헬로월드를 출력할 수 있었던 점을 생각을 해보면, 자, 이제 이번 과제도 그렇고 다음 과제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후반부에 나만의 GUI 프로그램 만들어서 이제 기말 대체 같은 느낌으로 제출을 할 예정인데, 그때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미리 작성한 코드를 나눠드릴 예정이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내가 적지 않은, 내가 적을 필요가 없는 코드, 특히나 함수 정의 내용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크게 내용물을 구경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되도록 미리 구성을 해놨다라고 생각하고, 괜히 사서 고생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출제되는 과제 넘버3도 일종의 테스터에 해당하는 .py 파일이 들어있어요. 앞쪽 풀면 그 안에 적혀있는 내용들은 일단은 아마도 이제 우리 중에 좀 요상한 성격을 가진 친구들이 있어서 분명히 그걸 열어보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 일단 한국어로 주석을 달아놓긴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친구들이 다 그걸 읽을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 대신에 여러분은 이제 우리 지금 .pdf 파일로 전달하고 있는 과제 설명서에 적혀있는 한국말 설명을 읽어가면서 내 .py 파일 내용물을 차근차근 채워두시고, 만약에 잘 모르겠다 그러면 테스터를 까기보다는 그냥 카톡에다가 물어보시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제가 의도한 방법이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제도 그렇고 다음 과제는 코드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지금 과제 넘버4를 제가 열심히 여름방학 때부터 만들고 있는데, 지금 일단 얼추 각은 다 나와서 지금 밸런스 패치를 하고 있습니다. 걔 같은 경우는 테스터 개념이 아니라 아예 게임 자체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코드들, 중요한 코드들을 마치 우리 과제 넘버원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미리 만들어 놨는데 몇천 줄 정도 돼요. 그래서 걔 같은 경우는 진짜로 이제는 우리가 좀 더 그럴싸한 과제를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공창검 수업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들까지 막 집어넣고 막 그러고 있는데, 아무튼 그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프린트나 인풋 내용물 궁금해하지 않았듯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설명서 내용만 보면서 해야 될 일이 뭐지? 아, 이것만 하면 제출이구나 파악하고 그거에 대한 작업을 수행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런저런 내용에서 오늘은 일단은 함수 정의, 함수 출식, 함수 개념과 관련한 얘기로 포커스를 잡고 진행을 해볼게요. 스타트 해볼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 뭐 했는지 기억납니까? 지난 시간 아무도 안 온 특집이라서 제가 요 2층에서 진행할 때는 그냥 여러분 책상에 앉아가지고 카메라 바로 옆에다가 갖다 대고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저는 편했어요. 사실 내심 오늘도 아무도 안 오면 오늘도 그냥 빠르게 하고 집에 갈 수 있겠구만 이렇게 생각이 들긴 했는데, 아무튼 간에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주로 데이터랑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개념을 소개하기 위해 꽤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뭐 메모리 얘기가 나왔고, 뭐 값이 메모리 위에 담겨 있다, 모든 값들 뭐 숫자로 다룬다 등등등 하면서 칸 얘기까지 막 튀어나오고, 그 와중에 이제 dir 괄호 열고 닫고 vars 괄호 열고 닫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당장 네임 에러 뜨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이름들의 목록 내지는 그 이름에 대해 무슨 id 값이 담겨 있냐와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이름사전이란 개념이 존재한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굳이 도입했던 이유는 우리 변수라는 개념이 파이썬 동네에서도 변수라는 개념을 쓸 수 있는데, 변수는 기본적으로 값을 하나만 담을 수 있는 친구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값을 예를 들면 30개를 모아서 다뤄야 된다. 그렇다면 그 각각 하나하나씩 담을 수 있는 이름을 30개를 도입을 하든가, 그게 귀찮다면 이제 여러 값들을 나열해서 다룰 수 있는 형식 값을 하나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 각각의 예를 들면 0번째, 1번째, 2번째 자리에다가 차곡차곡 계산해낸 데이터를 밀어 넣어가면서 나중에 한꺼번에 예를 들면 포문과 같은 그런 용도로 딱 준비되어 있는 코드를 구사를 해서 여러분이 좀 더 손쉽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 인덱스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시퀀스 형식, 뭐 컬렉션 형식이란 거 튀어나오긴 했는데 뭐 걔는 일단 우리 수업에서는 그러려니 해도 될 것 같아요. 시퀀스 형식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인트 형식, 불 형식, 플롯 형식은 셋이 한 통속의 숫자 형식의 일종들입니다. 그래서 불 더하기 플롯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true 더하기 3.5 하면 불 형식 값, true에 대한 플롯 형식 값인 1.0을 만들어 가지고 3.5랑 더해서 플롯 어셈을 해서 4.5가 최종 계산 결과 값으로 나온다든가 와 같은 친구들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형식들 중에 str 형식만 숫자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파이썬 동네에서는 int 더하기 str 같은 게 기본적으로 막혀 있다라는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퀀스 형식이란 친구 튀어나왔었고, 그때 우리 메모리 그림이 여러분 기억나나요? 그런 것들 구경해 보면서 아, 메모리 위에 이런 식으로 진짜로 HELL로 5바이트가 담겨 있구나 같은 걸 직접 구경까지 해봤죠. 별별 쳐놓긴 했지만 아무튼 간에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지금 ID 값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는데, 그 ID 값들을 메모리 위에 줄줄이 나열해서 다룰 수 있는 형식이 존재할 수도 있겠구나 해서 우리가 리스트 형식, 시퀀스 형식의 일종인 리스트 형식까지 지금 살펴본 상태입니다. 아무튼 이런 시퀀스 형식, 줄줄이 나열해서 값들을 다룰 수 있게 해주는 형식 값들을 사용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 대괄호 수식, 대괄호 연산자로 묶어서 대괄호 수식을 여러분이 적을 수 있고, 얘는 이제 그래 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원하는 딱 하나를 들고 와서 사용하고 싶을 때 적을 수 있는 수식이에요. 자, 수식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수식이 뭡니까? 지금 기억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이 공창컴 수업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래밍 해볼까요? 해서 2주차부터 여러 가지 단어들이 등장했는데 가장 먼저 등장한 단어는 문장이었어요. 그리고 문장은 실행의 대상이 되는 친구라고 얘기를 했었고, 대표적인 프로그래머인 우리가 키보드를 쳐서 적는 것, 그래서 내가 적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당시에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장의 디테일을 구성하기 위해 그래서 이 부분 내용물
언제 실행할 건데 라든가, 그래서 지금 당장 무슨 계산을 해야 되는데, 덧셈을 뭘 해야 되는데, 또는 지금 당장 이름 넘버에다 무슨 값을 담아야 되는데 와 같은 것들을 지정하기 위해 여러분이 적을 수 있는 것이에요, 수식은. 그리고 그 수식 자체는 실행의 대상이 아니라, 문장 개념이 아니라 계산의 대상이 되는 친구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수식은 계산의 대상이 되는 친구고,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나오는 친구를 수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건 우리 파이썬뿐만 아니라 C라든가 자바라든가 C샵이라든가 다 마찬가지예요. 수식은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나오는 친구입니다. 근데 시퀀스 형식 같은 경우는 저 안에 H도 있고 I도 있고 L도 있고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것들 중에 여러분이 원하는 딱 하나만 들고 와서 사용하고 싶을 때, 계산하면 딱 내가 원하는 번째 값 하나만 튀어나오는 수식을 적을 수가 있다면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고, 딱 그런 용도로 여러분이 대괄호 수식을 적을 수 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우리 대부분 동네에서는,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여러 나열되어 있는 값들 중에 맨 앞에 있는 값을 지칭하고 싶을 때 0번째 값이라고 대괄호 0 해갖고 표현하면 된다는 거. 그래서 시작은 0번째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들 중에 R이라는 친구가 통계 막 할 때 쓰는 친구죠. 그 친구가 아마 시작은 1번째를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우린 R 수업하는 건 아니니까요. 아무튼 그건 그거고, 그 다음에 요 시퀀스 형식 값을 사용하기 위한 문장을 하나를 또 소개를 했어요. for문이라는 친구에서 for 어쩌고저쩌고 in 어쩌고저쩌고 콜론 해가지고 첫 줄을 구성할 수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담겨있는 값들을 그 담긴 순서대로 하나씩 가져오는데 성공할 때마다 들여쓰기 해둔 내용물을 실행할 수 있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이 순차 분기 반복 중에 반복 흐름을 구성하기 위해 도입할 수 있는 친구라고 얘기했었고, 뭐 여러분 이미 C를 배웠으니까 C의 for문 또 얘랑 살짝 비슷한 느낌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C의 포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반복의 3단 콤보라 그래가지고 첫 반복 준비하고 언제까지 반복할 거냐, 그 다음에 다음 반복 준비하는 그 세 수식을 첫 줄에다 몰아서 적을 수 있게 해주는 친구라고 여러분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등등 그렇습니다. 아무튼 포문은 문장이고 여러분이 반복 흐름을 도입하기 위해 쓸 수 있는 문장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반복 흐름, 내가 원하는 횟수만큼 반복할 수 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상황에서 여러분이 지금 쌓여있는 데이터 개수만큼 반복하고 싶은 상황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포문을 쓰면 진짜로 지금 저 리스트에 값이 3개 들어있다면 딱 3번만 내용물을 실행해주는, 심지어 각각에 대해 맨 처음 실행할 때는 0번째 값이 담겨있는 채로 실행하고 1번째, 2번째 담겨있는 값을 담아놓고 실행하고 등등과 같이 우리가 딱 원하는 바로 그 값을 우리가 지정해놓은 이름에 담아둔 채 우리가 들여쓰기 해둔 문장을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상당히 스마트한 친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우리가 썰을 풀기 위해서 막 뭐 이상한 프로그램 켜가지고 막 뭐 아이디 값이 뭐 메모리 뭐 16진수로 뭐 얼마네, 메모리 직접 가봤더니 숫자가 이런 게 담겨있네, 값의 형식 얘기 등등이 많이 튀어나왔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그렇고 요거는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일 것 같아요. 딱 출제하기 좋은 스타일로 압축이 되어 있는 친구죠. 자, 시퀀스 형식의 일종, 우리가 str 형식이랑 리스트 형식 두 가지를 지금 배워놓은 상태입니다. 그 두 친구의 차이점, 일단 공통점은 둘 다 시퀀스 형식이다라는 거고, 차이점 3가지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얘네들 줄줄이 값을 나열해서 다룰 수 있게 해주는 시퀀스 형식의 일종인데, 그래서 무슨 값을 나열해서 다루도록 해주는 친구들이냐가 서로 달라요. str 형식은 우리 알다시피 글자들을 나열해서 다룰 수 있게 해주는 친구고, 리스트 형식은 원론적으로 id 값을 나열해서 다룰 수 있게 해주는 친구입니다. 근데 당시에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손에 id 값만 들고 있으면 메모리 그 자리 가서 아, 여기 int 형식 값 담겨 있네, 숫자 3이 담겨 있었구나 와 같은 것들을 모두 파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무슨 값이, 심지어 무슨 형식 값이 담겨 있냐를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자, 이게 어쩌면 C랑 대표적인 차이점이 될 수 있어요. 자, 여기 지금 오늘 온 친구들 지난 학기에 C 프로그래밍 배웠죠? 수강했습니까? 가끔 이제 계절 때 해야지 하고 미루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여러분 선택이니까요. 아무튼 C 동네랑 어쩌면 대표적인 차이점이 될 수 있어요. C 동네에서도 여러분 소위 주소값이란 거, 막 포인터라든 거 많이 다뤄본 적 있잖아요. 걔도 비슷한 느낌으로 내 손에 숫자 하나, 메모리상의 특정 위치 하나를
나타내는 숫자 하나를 손에 들고 스타트를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메모리 그 번지 자리를 가면 거기에 진짜로 숫자 3이 담겨 있던가 숫자 5가 담겨 있던가 하는 것도 맞아요. 그렇긴 한데 파이썬이랑 다르게 이 id 값을 들고 갔을 때, 이 주소 값을 들고 갔을 때 그 메모리 그 자리에 여기 지금 플롯 형식 값이 담겨 있습니다. 더블 형식 값이 담겨 있습니다. 인트 형식 값이 담겨 있습니다에 해당하는 정보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냥 int 넘버는 3 세미콜론 해가지고 한다면 앰퍼샌드 넘버 자리에는 진짜로 000003만 담겨 있습니다. C 동네에서는. 파이썬이랑 다르게. 아무튼 그런저런 얘기까지 지난 시간에 진행을 했었고, 리스트 형식은 그런 내가 이 숫자 하나만 들고 있으면 무슨 형식, 무슨 값이 저기 담겨 있는지 모두 파악할 수 있는 id 값들을 줄줄이 나열해서 다룰 수 있게 해주는 시퀀스 형식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파이썬 동네에서 넘버는 3 엔터를 쳐서 이름 사전에 이름 넘버 자리에 3을 담는다라는 것도 실제로는 숫자 3을 진짜로 사전에 적는 게 아니라 절대로 그러지 않고 id 3 값을 담는다라는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달리 말하면 파이썬 동네에서 변수는 그냥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 좀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id 값을 하나를 담을 수 있는 친구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동네입니다. 근데 리스트 형식 값에다가 id 값을 여러 개 줄줄이 나열해서 담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의미 관점에서, 실용적인 관점에서 여러분의 리스트를 도입한다는 건 마치 변수의 나열처럼 그 리스트 하나를 다룰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넘버 1은 0, 넘버 2는 0, 넘버 3는 0 할 수도 있지만 넘버스는 0,0,0 이런 식으로 적어 놓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시퀀스 형식으로서 무슨 값들을 나열해서 다룰 수 있게 해주냐가 서로 다르고, 두 번째는 이제 계산하면 str 형식 값이 나오는 수식 적는 방법이랑 계산하면 리스트 형식 값 나오는 수식을 적는 방법이 서로 다르게 생겼다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str 형식 같은 경우는 진짜로 눈에 보이는 저 5글자가 담겨 있는 str 형식 한 칸에 대한 id 값을 여러분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리터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계산하면 새로운 리스트 하나에 대한 리스트 형식 값이 나오는 수식도 여러분이 적을 수 있고, 대괄호 1, 2, 3 이런 식으로 대괄호랑 컴마 해가지고 적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파이썬 인터프리터도 비슷한 느낌으로 어떤 리스트 형식 값 뭐냐를 표현할 때 지금 슬라이드에 적혀 있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대괄호랑 컴마를 써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대충 수식 적는 방법이 다르다 정도로 퉁쳐놓고 넘어가셔도 될 거예요. 이게 막 주관식 문제로 나왔다. 그 둘은 수식 적는 방법이 다릅니다. 와 같이 적으시면 정답으로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세 번째 차이점. 리스트에 들어있는 값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변경이 가능합니다. 처음에 1, 2, 3 담아놓고 0번째 자리에 1 담겨 있는데 걔만 4로 바꾼다든가 하는 게 가능해요. 아쉽지만 str 형식은 이게 안 되도록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차이점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 만약에 시간이 남는다면 후반부에 잠깐 얘랑 관련한 좀 더 복잡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릴게요. 우리 수업에서는 그래서 뭐 변경 가능하다는 게, 변경 불가능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 건데 를 논의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엔간한 수업들, 엔간한 공창컴 수업들 또는 뭐 엔간한 1학년 수업들에서 소프트웨어 대학 1학년 수업들에서 한 번씩 다뤄보고 다음 학기로 넘어가는 내용이니까 후반부에 여유가 있다면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차이점 3가지예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인덱스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은 데이터 코드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그랬는데 그 두 영역들 중에 데이터 영역에 대한 일종의 한 차원 확장을 한 셈이에요. 항상 값을 하나씩 다루다가 이제는 값 여러 개를 나열해서 다룰 수도 있게 됐습니다. 어떤 이름의 인트 값 하나를 담는 셈이었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어떤 이름의 리스트 하나 담아놓고 리스트 안에 인트 값을 여러 개를 담아둘 수도 있게 됐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담아서 다루기 위한 형식 측면에서의 약간의 확장을 진행했었다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함수 얘기를 살짝 도입을 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 함수, 우리 그 지도
기억나나요? 몇 주 전에 그려놨던, 마지막으로 그려놨던 지도에 함수는 문장이랑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 있었고 수식이랑도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보니까 걔는 데이터와 코드 두 동네 중에서는 일단은 코드 쪽에 훨씬 더 가까운 친구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는 한데 오늘 이 함수 얘기를 다시 꺼내서 정리하면서 이 함수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이 데이터 흐름 내지는 코드 흐름 그 두 가지를 서로 연계해서 컨비네이션 해가지고 다루기 위한 썰들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한 내용으로 넘어가기 위한 시작점을 살짝 가져보고 다음 주 내용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2주 정도로 우리가 아마 이름이라는 제목을 써서 끝을 내놓고 중간고사를 보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로서 플랜은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또 과제 출제될 거고 아무튼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파이썬의 다양한 연산자들 한번 구경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다음에 나누기, 슬래시 연산자 막 이런 거 써본 적이 있긴 한데 본격적으로 우리가 아예 파이썬 우리 다운로드 했던 홈페이지 가서 설명서 꺼내놓고 거기 표가 하나 그려져 있어요. 그 표를 보고 파이썬 동네에 어떤 연산자들이 있나 걔네들 사이에 일종의 급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걸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요 파이썬의 연산자들 뒤에 숨어있는 살짝 좀 곁다리긴 하지만 우리 수업에서 나름 떡밥으로 들고 올 수 있을 만한 사실 하나를 구경해 놓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늘 본론은 이제 함수 정의랑 함수 호출식 이야기를 정리를 해놓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주로 데이터 흐름 관점에서 이 친구들을 정리를 해놓고 나중에 한 번 더 코드 흐름 관점에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파이썬 동네에서 이렇게 함수 개념을 자주 도입해서 사용할 때 장점이 뭐가 되냐를 마지막에 구경해보면 과제 설명서 확인하고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과제 넘버 1, 과제 넘버 2 거의 다 여러분한테 제시하는 또는 제가 여러분한테 제공하는 것들은 거의 다 어떤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들로 지금 구성을 해놓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 숫자 야구 게임 한 판 하기 위해서 new number baseball이라는 함수를 호출해야 됐었죠. 심지어 그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의 계산 결과값조차도 함수였어요. 그걸 G에다 담아놓고 여러분은 G 괄호 열고 닫고 해서 리턴 값을 갖고 함수를 호출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게임을 진행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G를 연거푸 호출함으로써 처음 호출했을 때 1, 2, 3 넣고 그 다음에 4, 5, 6 넣고 5와 같은 느낌으로 숫자와 게임 한 판을 진행하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우리 과제 넘버 2도 비슷한 느낌이죠. 여러분한테 제시하는 목표는 여러분만의 캐릭터 능력치 하나를 지정을 하고 걔가 무조건 영등이 되는 다른 누가 상대방으로 들어와도 이길 수 있는 내 캐릭터가 승리할 수 있는 듀얼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정의 내용으로 구성을 해보는 거였어요. 이번 과제 넘버 3도 마찬가지고 과제 넘버 4 같은 경우도 여러분한테 주어지는 목표는 이런 이름의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분만의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어서 그 .py 파일을 제출하세요. 와 같이 제시를 할 겁니다. 심지어 우리 후반부에 진행할 여러분만의 게임 역시나 하나 또는 두 개의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음으로써 게임 하나를 완성하게 될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지금 만드는 간단한 게임뿐만 아니라 어느 동네에 있는 어느 게임을 봐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자주 쓰이는 친구고 심지어 파이썬 동네에서는 훨씬 더 능동적으로 쓰고 있는 개념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이 동네에서 함수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어쩌라고 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이 느껴볼 수 있는 살짝 예시 하나를 준비해 놨으니까 그거 같이 틀어보고 느낀 점을 가진 다음에 과제 넘버 3 진행하다가 집에 가도록 할게요. 자, 시작해 봅시다. 일단 우리 파이썬 동네에 있는 다양한 연산자들 막 보통 이제 다른 공창컴 수업이라든가 그런 데 보면 요거 이제 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 같던데 초반에 더하기 빼기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표로 보여줬던 것 같은데 우리 수업에서는 지금 7주차에 돼서야 요 얘기를 지금 꺼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연산자 굵은 글씨로 등장했던 건 엄청 옛날 얘기였어요. 그 당시에 등장했던 내용 살짝
들고 와 보면 연산자는 일단 우리가 직접 키보드를 쳐서 적을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수식을 적기 위해 예를 들어 덧셈식을 구성하기 위해 더하기 연산자 Shift 는 해가지고 더하기 기호를 적을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작은 수식들을 모아서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더 가까운 더 큰 수식을 구성하기 위해 여러분은 연산자를 적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연산자로 구성한 큰 수식을 들고 얘기를 한다면 이제 작은 수식들을 계산한 결과값 및 그 형식에 따라서 큰 수식, 더하기 연산자 등등으로 묶은 덧셈식, 예를 들면 덧셈식의 계산 방식, 계산 결과값 및 결과값의 형식까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게 연산자라는 단어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3.0 더하기 5 하면 이거 얼마 나와요? 8이 나오는 게 아니라 8.0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3 and 5 하면 뭐가 나올까요? 자, and 연산자 여러분 C에서 그 앰퍼샌드 해본 적 있죠? and 연산자 써본 적 있죠?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3 and 5 한다는 건 이제 3도 참이고 5도 참이냐? 만약 그렇다면 전체 계산 결과값이 참이 되도록 만들고 싶을 때 우리가 적을 수 있는 수식이 있잖아요. 3 and 5 하면 뭐 나올까요? 여러분이 아마 귀찮을 테니 여기서 같이 적어봅시다. 자, 일단 밑에 거 먼저 가볼게요. 이건 복습이죠. 3.0 더하기 5 하면 8.0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and 연산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이런 거 쓰지 않고 키워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true and true 하면 true가 나와요. true and false 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그죠? 철수는 범인이고 영희는 범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철수와 영희 둘 다 범인이다라는 명제는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false가 튀어나옵니다. 당연히 뭐 false and false 하면 false가 튀어나올 거고요. 그러면 이제 3 and 5 하면 엔터 치면 뭐가 나올까요? 엔터 치면 무려 5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야, 왜? 왜 그럴까요? 그러면 5 and 3 하면 그죠? 이러면 아마 큰 숫자를 지금 계산 결과값으로 내보내는 건 아닌 것 같죠?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오른쪽 작은 수식이 계산 결과값을 우리한테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false and 5 한다면 뭐가 나올까요? 자, 일단 왼쪽 작은 수식은 계산 결과값이 거짓에 해당하는 false에 해당하는 값이 나오는 거고 오른쪽은 true에 해당하는 값이 나오는 거죠.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제 그리고 and 연산을 생각해 본다면 이 전체 수식은 일단 거짓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일단 false가 나와요.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0 and 5 하면 뭐가 나올까요? 아니요, 0이 나와요. 자, 파이썬의 and 연산자는 일단 and 연산자 자체로 구성하는 and 수식의 의미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동네랑 거의 비슷해요. 사실상 똑같습니다. 좌항도 참에 준하고 우항도 참에 준하냐? 만약 그렇다면 전체 수식은 참까지를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다룬다면 파이썬 동네에서는 참에 준하는 값이 나오도록 해놨어요. 자, 그러면 5어 연산자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3, 5어, 5 하고 엔터 치면 뭐가 나올까요? 무려 3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0, 5어, 5 하면 이때는 5가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분 C 동네에서 &랑 바바 연산자랑 사실은 똑같이 동작을 해요. 여러분 이거 기억나요? 자, 이거 예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함수가 있다 칩시다. 이제 펑크 3 하면 자, 이 함수 호출식을 계산한다면 화면에 3 가지고 호출됨이라고 출력을 한 다음에 전체 함수 호출식에 대한 계산 결과 값을 3, 그러니까 우리가 괄호 안에 적은 그 값으로 지정하는 셈이 돼요. 그러면 이제 펑크 3 and 펑크 5 하면 이때는 펑크 호출이 2번 발생합니다. 달리 말하면 왼쪽 작은 수식, 오른쪽 작은 수식을 둘 다 계산해요. 둘 다 계산해서 둘 다 참에 준하는 값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을 해야
전체 AND 수식의 계산 결과 값이 참이다라는 걸 말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좌항이 계산하면 false에 준하는 값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우항 수식을 계산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마 C에서는 이런 느낌으로 적어본 적 있을 겁니다. 만약에 뭐 파일이 널 있고 그래서 뭐 파일 점 아니지 뭐 할까요? f get 뭐 이런 식으로 점점점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적어본 적 있을까? 이거를 써봤을까? 아니면 그래요. PTR은 이런 식으로 조건식을 적어본 적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좌항에다가 일단은 이걸 우항 수식을 정상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상황이냐? 만약 그게 맞다면 우항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이 내 조건을 만족하는 적절한 값이 담겨 있냐? 와 같은 느낌으로 적기 위해 n% 연산자를 적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거랑 동등한 느낌으로 자 좌항, 우항 둘 다 참에 준하는 값이 나와야지 전체 계산 결과 값이 참에 준하는 값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좌항부터 글러먹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계산하면 0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항은 더 이상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걔가 뭐가 튀어나오든 항상 이 전체 수식의 계산 결과 값은 거짓에 준하는, false에 준하는 값이 나오도록 하면 끝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근데 좌항 계산 결과 값이 false에 준하니까 나는 지금 false에 준하는 값을 전체 수식의 계산 결과 값으로 내야 되니까 그냥 좌항 계산 결과 값을 내뱉는 겁니다. true, false를 뱉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것도 유추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엔터 치면 펑크는 몇 번 호출될까요? 달리 말하면 좌항 수식, 우항 수식 각각 몇 번 계산될까요? 여기서는 각각 한 번씩 계산돼요. 왜냐? 자, 오어 같은 경우는 좌항이 true에 준하는 게 나오거나 우항이 true에 준하는 게 나오면 돼요. 그러면 전체 수식 계산 결과 값이 true에 준하는 값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좌항 계산했더니 아쉽지만 얘는 꽝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는 아직 희망을 놓칠 수는 없습니다. 우항 수식을 계산해서 만약에 걔가 true에 준하는 값이 나오면 전체 수식은 true에 준하는 값을 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좌항이 글러먹었으니까 우항 수식을 계산해요. 달리 말하면 오어 수식 같은 경우는 좌항 계산했더니 true에 준하는 값이 나왔다면 굳이 우항을 계산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고 실제로도 계산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패턴을 C 동네에서 여러분 분명히 이거 배웠을 거예요. C 동네에서 분명히 배웠을 것이고 그 당시에도 잘 쓰였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잘 쓰이고 있다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이거 계산해도 되는 상황이냐? 맞다면 그리고 실제로 계산했을 때 내가 원하는 값이 담겨 있냐? 계산 결과 값으로 나오냐를 조건식으로 콤보로 적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AND 연산자, OR 연산자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 돼 있다 보면 됩니다. 거기에 한 술 더 나가서 파이썬 동네에서는 어차피 얘네들 다 리턴할 때 ID 값을 리턴한단 말이에요. 계산 결과 값 전부 다 ID 값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에 대한 불형식 값에 대한 ID 값을 구하는 그런 자질구레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산 결과 값 true에 준하네. 나 지금 true에 준하는 값을 리턴해야 되는 상황이네. 하면 내 손에 들고 있는 그 ID 값을 그대로 전체 수식의 계산 결과 값으로 내뱉도록. 그렇다 보니까 파이썬의 AND 연산자랑 OR 연산자는 일종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위한 연산자로 쓸 수 있다 정도까지 여러분이 봐주시면 그럴싸하게 지난 수업 내용이랑까지 연계를 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얘야말로 지금 지난 수업 내용이죠. 자, 얘는 엔터 치면 뭐가 나올까요? 얘는 대괄호 연산자로 묶은 대괄호 수식입니다. 좌항은 헬로고 우항은 월드예요. 헬로 5글자에 월드 번째 값을 얻겠다라고 적어놓은 셈이고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싶잖아요. 실제로도 오류가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형식과 관련한 오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인덱스 에러가 나오는 게 아니라 형식과 관련한 오류가 나왔어요. 지금 대괄호 수식 우항, 그러니까 대괄호 안에는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바로는 0, 1, 2, 3, 4와 같은 몇 번째에 해당하는 인덱스 값으로 써먹을 수 있는 계산 결과 값이 튀어나와야 됩니다. 근데 수식 월드 느낌표는 계산하면 숫자 형식이 아니라 뜬금없이 str 형식, 시퀀스 형식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항
계산 결과값의 형식이 이상합니다 라는 느낌으로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인덱스 에러는 이제 여기서 막 이게 길이가 5인 친구잖아요. 그 중에 5번째 거를 얻고 싶어, 5번째 거를 얻고 싶어 할 때 얘는 0, 1, 2, 3, 4까지는 되는데 5번째 거는 없어요. 유효하지 않은 인덱스입니다. 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했던 걸 여러분 확인할 수 있었죠. 아무튼 요런 얘기들이 이미 지난 수업들에서 짠뜩 튀어나왔어요. 우리는 이미 다양한 연산자들 실제로 써봤고 걔랑 연관되어 있는 갖가지 스토리들을 답습해 놓은 상태입니다. 긴 한데 우리가 본격적으로 연산자랑 관련한 그리고 거기에 한술 더 나가서 함수 개념과 관련한 얘기를 하기 위해 오늘 드디어 그래서 파이썬 동네 연산자들이 뭐가 있네를 직접 설명서를 까서 확인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파이썬 드디어 신버전이 나왔습니다. 우리 지금 3.11.5를 깔아놨는데 일단은 3.11조차도 그 다음 버전이 나왔고 심지어 3.12도 원래 계획대로 지금 10월 달에 출시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는 한데 뭐 우리 수업 지금 다루는 내용상으로는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3.11.6 설명서를 구경하실 수 있을 거고 요거 링크를 클릭하든가 이거 링크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보고 싶은 친구 있을 수 있으니까 주소창에 이렇게 치시면 나올 겁니다. 인터넷 다 됐죠? 엔터 치시면 무려 영어로 어서 오세요. 이게 공식입니다. 와 같은 느낌으로 설명서에 해당하는 웹페이지가 열릴 거예요. 그래서 3.11 뭐가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무슨 내용물들이 있습니다. 한 다음에 이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 자체에 대한 설명서는 랭귀지 레퍼런스라는 데 들어있어요. 얘를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클릭을 하시면 파이썬 랭귀지 레퍼런스 더가 지금 박혀있어요. 이게 공식입니다, 여러분. 한 다음에 여기 지금 1, 2, 3, 4, 5, 6 이렇게 쭉 내려갈 텐데 이건 같이 한번 구경해 봅시다.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공식 설명은 소개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렉시컬 어널리시스 무슨 글자들을 적을 수 있냐.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값들을 어떻게 다루냐. 그 다음에 그래서 코드 실행은 어떻게 해주는 친구냐. 그 다음에 뭐 임포트 시스템 요거는 오늘 살짝 단서가 등장하면서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으로 수식 얘기를 하고 그 밑에 이제 문장 얘기를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 수식을 지금 보고 있는 거고 6-17, 6.17을 클릭을 하시면 걔랑 관련된 설명을 보면서 연산자들을 나열해 놓은 표 하나를 여러분이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 적혀 있는 애들이 파이썬 동네에서 연산자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학기에 여기 적혀 있는 연산자들 우리가 다 다루는 건 아니기는 해요.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표가 딱 등장했다고 여기 구멍 뚫어놓고 나한테 객관식으로 내거나 하진 않겠지. 그렇게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튼 표를 띄워둔 채로 여러분 노트북에 이렇게 띄워둔 채로 이 다음 내용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벌써 43분이에요, 세상에. 아무튼 표 내용 복붙해 갖고 왔어요. 그래서 자, 일단은 뭐 영어로 설명이 적혀 있긴 한데 요 연산자들 지금 일종의 뭐 최상층, 천상계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한 다음에 여기 브론즈에 해당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식으로 지금 적혀 있는 셈입니다. 이 연산자들끼리 서로 싸우면 위에 있는 친구가 이기도록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가운데 잘 보면 우리가 헬로월드 출력하던 그 시절에도 썼었던 더하기 연산자, 곱하기 연산자가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더하기 연산자, 빼기 연산자 등등이 있는 층이랑 곱하기 연산자 등등이 있는 층이 서로 다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곱하기 연산자가 더 위에 있어요. 이 표에 더 위에 있다는 건 여러 연산자들 막 중첩해 가면서 섞어 가면서 큰 수식을 만들었을 때 더하기 연산자가 먼저 묶이냐, 곱하기 연산자가 먼저 묶이냐. 달리 말하면 곱셈을 먼저 하냐, 덧셈을 먼저 하냐의 차이가 지금 반영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그 곱셈 먼저 규칙을 이 표에서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3 더하기 5 곱하기 8 하면 3 더하기 5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5 곱하기 8을 먼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여러분 그 화학 시간 화학 배우나요? 요즘 초중고에서 안 배워요? 일반 화학은 아니고 그 막 자연
슬기로운 생활 이런 거 요즘 안 하나? 세대 차이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무튼 화학 시간에 배운 그 결합하려는 성질, 뭐 산화, 환원 반응 막 그런 데 배웠던 뭐 산소가 수소가 뭐 달라붙는 그런 내용이랑 비슷하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표 위에 적혀 있는 연산자가 더 센 친구들이에요. 곱하기가 더 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수식을 단순하게 리터럴 3개랑 기호 2개랑 써서 나열해 놨다 하더라도 곱하기가 더 세기 때문에 5 곱하기 8을 먼저 하고 그 결과값이랑 3을 더하도록 실제 계산이 발생한다, 실제 수식이 구성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얘기한다면 이 표에 입각해서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파이썬 동네에서는 곱하기가 더하기를 이기기 때문에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바로 위를 보면, 자, 이거는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봐봐요. 지금 더하기가 곱하기한테 진다고 돼 있는데 웃긴 건 또 그 위엔 또 더하기가 있어요. 위로 먹을. 곱하기는 더하기한테 이기지만 더하기한테 집니다. 와 같이 지금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위에 적혀 있는 더하기는 3 더하기 5 할 때 그 더하기, 그 플러스 연산자가 아니라 플러스 3 플러스 27 할 때 그 단항 더하기 연산자가 여기 적혀 있는 셈이 됩니다. 자, 여러분 그 항은 들어본 적 있죠? 다항식 들어본 적 있죠? 폴리노미얼. 아마 여러분도 미적 듣죠? 그래요? 여러분 미적 없습니까? 선형대수 이산수학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말과 글은 있죠? 그건 다행이네. 아무튼 간에 우리 이제 3 더하기 5 같은 경우는 작은 수식 2개를 묶어서 큰 수식을 만드는 친구잖아요. 더하기 연산자는. 그때 적은 더하기 연산자는 그런 식으로 쓴 더하기 연산자를 이항 연산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항을 2개를 받는다. 작은 수식 2개를 받는 연산자입니다. 반면 여기 적혀 있는 지금 곱하기 위층에 살고 있는 이 플러스 x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 더하기 연산자는 단항 더하기 연산자. 작은 수식을 하나만 받는 친구예요. 마이너스 3 같이 적었을 때는 단항 마이너스 연산자 를 쓴 셈입니다. 그다음에 작은 수식으로 리터럴 3을 적어 놓은 거예요. 아무튼 자, 같은 더하기 기호를 쓴다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수식 더하기 5 곱하기 8과 같이 적어놨을 때는 단항 더하기 연산자를 먼저 붙이도록 돼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5 곱하기 8 한 다음에 더하기를 붙이나 플러스 5 한 다음에 8이랑 곱하나 큰 차이가 없기는 하지만 아무튼 이 경우에는 더하기가 곱하기를 이기게 됩니다. 이항 연산자인 곱셈 연산자가 지게 돼요. 방금 봤던 이 두 규칙은 여러분 C에서도 요거랑 동등한 느낌의 C 동네에서 연산자들 사이의 급이 어떻게 구성되냐, 누가 천상계고 누가 브론즈냐에 해당하는 표가 있는데 그 동네나 파이썬 동네나 자바 동네나 대부분의 동네에서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친구예요. 곱셈을 먼저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항 연산자랑 단항 연산자들이 존재할 때 단항 연산자가 먼저 붙는다는 거. 자, 그래서 이 살짝 아래 보면 아까 제가 썰을 풀었던 그 참 거짓을 다루는 true false를 다루는 연산자들끼리도 방금 본 거랑 유사한 규칙이 적용돼 있습니다. 그래서 and 연산자가 or 연산자보다 더 세요. C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C에서 느낌표 연산자 있었죠? 걔처럼 쓸 수 있는 파이썬의 not 연산자가 있고 얘는 단항 연산자고 그렇다 보니까 얘랑 동급의 참거짓을 다루는 다른 이항 연산자들보다 더 세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나중에 뭐 not A or not C, B 같은 거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겠죠. 이런 수식을 적는다든가 이거 이제 풀면 이제 not and E 같은 느낌이 되는 거죠. 아무튼 저 세 연산자를 섞어서 지금 내가 딱 원하는 그 상황이 맞냐 라는 수식을 적어서 걔를 if문 내지 while문의 조건식으로 활용해 가면서 적절한 타이밍에만 내용으로 실행하도록 구성할 때 이 연산자들을 쓰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아직 여러분이 구경해 본 적 없을 텐데 아마 과제 넘버 4부터 조금 섞어 갖고 쓰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뭐
쉬프트 연산자라든가 비트 연산자라든가 그런 거 C에서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지난 학기. 그 친구들도 일단은 파이썬 동네에도 마련이 돼 있고 걔네들 사이에서도 오어 연산자가 AND 연산자보다 약한 친구 라고 지금 나열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보통은 바로 그 위에 요 쉬프트에 해당하는 연산자가 있는데 쉬프트 여러분 이거 써본 적 있죠? 이거 하면 엔터 치면 뭐 나옵니까? 이 사람들 이거 하면 8이 나오겠죠? 이거는 이제 BIN이라는 친구 보면 요 int 값 1에 대한 이진수 표현을 잰다면 1비트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를 이진수 표현으로 본다면 10과 같은 느낌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 하면 1 한 비트가 있는 거를 왼쪽으로 하나 한 끝만큼 땡긴 셈이 돼요. 그리고 빈자리에는 0을 채우는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1 적혀 있었던 걸 왼쪽으로 한 번 밀고 오른쪽 빈칸에 0을 밀어 넣는 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런 느낌으로 리터럴 적을 때 이진수 표현을 적을 수도 있습니다. 110011이라는 숫자를 왼쪽으로 2번 밀면 당연스럽게도 110011 그 다음에 뒤에 0을 2개 붙이는 식으로 쓰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거 얼마입니까? 대충 300 얼마가 튀어나올 것 같은데 십진수로 따지면 요상한 글자긴 한데 아무튼 간에 잘 활용할 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아무튼 얘네들 사이에서도 잘은 모르겠지만 그 곱셈 먼저, 단항 먼저에 해당하는 규칙이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엔간한 프로그래밍 언어 동네에서는 이 세 가지 그룹들은 이 일반적인 숫자 덧셈 하는 연산자들이 가장 세고 세 그룹 중에 가장 센 그룹이고 잘은 모르겠지만 그 비트라는 거 다루는 뭐 왼쪽 오른쪽 미네 뭐 비트들끼리 곱하고 더하네 등등 비트 연산자가 중간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참거짓을 다루는 논리 연산자가 가장 아랫등급이 되도록 일반적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C를 써봤으니까 C랑 파이썬이랑 대표적인 차이점을 꼽자면 우리 넣는 연산자 이미 본 적 있죠. x 넣는 3 하면 이름 x에 담겨있는 값이 3이랑 같냐 true false가 튀어나오는 친구잖아요. 걔야말로 true false가 튀어나옵니다. 자, 얘의 급이 C랑 파이썬이 서로 달라요. 파이썬은 걔의 급이 상당히 낮게 지정되어 있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C는 걔랑은 다른 위치에 지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넣는 연산자라든가 뭐 in 연산자, 뭐 not in이라든가 그런 건 나중에 우리가 쓸 예정인데 걔네 쓸 때는 조금 구분해서 지정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이 정도입니다. 물론 이제 단항 연산자 지금 더하기 x, 빼기 x 바로 옆에 물결표 x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물결표 x라는 친구는 사실은 이제 비트랑 관련된 그러니까 산술 연산자가 아닌 비트 연산자 같은 친구예요. 근데 단항 연산자이기 때문에 엔간한 이항 산술 연산자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를 갖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이런 예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굳이 다 외울 필요 없이 뭔가 헷갈린다 싶으면 우리 수학 시간에 초중고 수학 시간에 배웠던 거랑 동등한 느낌으로 필요하다면 괄호를 쳐가면서 제발 이 안에 있는 거 먼저 계산했으면 좋겠네 와 같은 느낌으로 괄호를 쳐가면서 큰 수식을 구성하시면 큰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 괄호로 묶는 게 이 동네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갖는 적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윗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애들은 지금 설명 안 한 뭐 산술, 비트, 논리 제외한 다른 연산자들은 그냥 평소처럼 생각해서 쓰셔도 돼요. 예를 들어 맨 윗줄에 적혀있는 저 소괄호로 묶는 수식, 중괄호로 묶는 수식, 대괄호로 묶는 수식 등등은 이 큰 수식의 시작과 끝은 정확히 여기서부터 여기다 라는 걸 일종의 영역을 지정해서 다루는 친구이기 때문에 3 더하기 5 이런 거랑은 차원이 다른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눈으로만 딱 봐도 이 괄호 수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구나 손쉽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연산자들이랑 섞어가면서 여러분이 진행해도 큰 문제 없이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x 대괄호 인덱스, 뭐 x 소괄호,
X점과 같은 친구들은 얘네들도 일종의 이항연산자 같은 느낌으로 여러 수식들 엮어가지고 큰 수식 만드는 거긴 한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는 맨 왼쪽에 적어놓은 수식 일종의 주어가 돼서 주 타겟이 돼서 일종의 주인공이 돼서 걔를 갖고 추가적인 무슨 작업을 수행한다와 같이 우리가 서술을 하는 셈인 친구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장 왼쪽 수식이 주인공인 진짜 단항연산자는 아니지만 준단항연산자라고 생각해서 진행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만큼 강렬한 우선순위를 갖고 있으니까 저 친구들 사용할 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우리 이제까지 뭐 함수 출식이랑 엔드 연산자라든가 더하기 빼기라든가 얼마든지 쓸 수 있었고 그 당시에 봤던 그 느낌대로 일단 호출 먼저 한 다음에 그 계산 결과 값을 나중에 더한다와 같이 납득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큰 어려움 없이 적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 위에 있는 친구들은 큰 걱정 없이 쓰셔도 될 것 같고 여기서 살짝 힌트가 나오는데 요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래요. 여기 살고 있는 층이 다르면 위층에 살고 있는 애들이 먼저 붙는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같은 층에 살고 있는 애들끼리 예를 들어 3 더하기 5 빼기 7 이런 식으로 적어놨다고 하면 뭐를 먼저 계산해야 되냐? 덧셈을 먼저 하냐? 뺄셈을 먼저 하냐? 와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파이썬 동네에서는 이 표에 같은 줄에 있는 연산자들이 여러 개 중첩돼 있을 때 무조건 왼쪽 작은 수식들 먼저 차례차례 조합을 해서 예를 들어 3 더하기 5 빼기 7은 3 더하기 5를 먼저 하고 그 결과값에서 7을 빼도록 간주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을 쓰니까 수식을 적으니까 우리가 적는 순서대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차근차근 계산하도록 돼 있다라고 간단하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나름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C 동네는 이렇지 않습니다. 파이썬 동네는 일단 이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요약하면 이 정도입니다. 단항 연산자가 걔랑 동등한 스토리를 갖는 이항 연산자들보다 더 세요. 그다음에 동네마다 이제 덧셈에 해당하는 연산, 곱셈에 해당하는 연산이 있을 텐데 곱셈이 이기도록 돼 있습니다. 이건 우리 상식이죠.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산술 연산자들, 비트 연산자들, 논리 연산자들은 산술, 비트, 논리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갖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동일한 층에 살고 있는 친구들끼리는 왼쪽에 있는 애들이 먼저 붙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지금 단 한 번도 이걸 헷갈리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있긴 한데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 익숙한 친구들은 파이썬에서 이 는 연산자가 아니다라는 걸 다시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는 언제 적나요? 우리 이제까지 는을 언제 적었습니까? 응? 그러니까 뭐를 적기 위해 는을 적었었지? 아니 그건 효과고 그렇게 는을 적음으로써 완성하는 친구를 뭐라고 불렀죠? 아니야, 수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까지 제가 개 같은 점 여러분 중간고사 공부하다 보면 영상 다시 들어보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넘버는 3하고 엔터를 치잖아요. 이런 거 적어본 적 있죠? 자, 제가 이제까지 수식을 논할 때는 3 더하기 5, 넘버 마이너스 1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늘 얘기를 했었고 문장을 제가 언급할 때는 넘버는 3 엔터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적은 건 할당문이라는 친구고 저는 기호는 마치 if 문에서 맨 뒤에 콜론 찍는 거랑 동등한 느낌으로 하나의 문장을 구성하기 위한 기호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괜찮아요? 우리 if문 적을 때 if 적고 수식 하나 적고 콜론 적고 엔터를 쳐서 첫 줄을 구성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지금 적고 싶은 게 if문이 아니라 할당문이다 라면 여러분은 이름 하나 내지는 거기에 대괄호 연산자 섞어서 대괄호 수식 정도까지 적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는을 적고 수식 하나를 적었습니다. 그 수식은 물론 이제 연산자 섞어서 중첩해서 적을 수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는 오른쪽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을 는 왼쪽으로 특정되는 그 이름 자리 또는 리스트의 그 번째 자리에다 담는 문장을 우리가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문장 얘기를 할 때는 가급적 여기까지 다 말한 다음에 뒤에 엔터까지 지금 부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얘는 할당문이고
파이썬에서 넣는 연산자가 아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수식을 적어야 되는 상황, 문장은 적을 수 없는데 수식을 적을 수 있는 상황, 대표적인 게 조건식이란 말이에요. 파이썬 동네에서는 이걸 못해요. 저긴 수식을 적을 수 있는 자리인데 저는 지금 절대로 수식을 구성한다라고 인정받을 수 없는 기호, 는을 지금 적어놓은 채로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첫 줄부터 지금 털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 는을 는으로 잘못 적은 거 아니니? 라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C에서는 가능하죠. 가끔 실수로 여러분 시전해 본 적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넘버 넣는 3은 가능하고 당연하게도 그 다음에 파이썬 3.8이니까 2010년도 말쯤에야 여러분이 C에서 배웠던 그 는 연산자와 거의 동급으로 쓸 수 있는 콜론 는 연산자가 도입이 됐어요. 지금 넘버에 얼마 담겨있지? 8이 담겨있단 말이에요. if 넘버 콜론 는 3와 같이 콜론 는 연산자를 써서 할당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수식을 적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이 유추할 수 있을 법한 계산을 수행해요. 넘버 자리에 3을 담고 전체 수식의 계산 결과 값은 방금 넘버에 담은 값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3이에요. 그래서 조건식 만족하고 있고 수식 넘버 계산해서 화면에 3까지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파이썬이 20세기에 만든 프로그래밍 언어란 말이에요. 세기말 언어입니다. 그런데 무려 20년 정도 뒤에야 요 콜론 는 연산자라는 친구가 소개됐었고 그 전까지는 파이썬 동네에서 뭔가를 담는다는 무조건 문장을 써서 진행하도록 돼 있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되기 때문에 C랑 다르게 이 전체가 하나의 수식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 X는 3하고 Y는 5 했다 칩시다. 여러분 그 수압이라는 거 C 동네에서 해본 적 있죠? 지난 학기에. 수압이 뭡니까? 지금 X에 3 담겨 있고 Y에 5 담겨 있잖아요. 내 목표는 Y에는 원래 X에 담겨 있었던 3을 담고 X에는 원래 Y에 담겨 있었던 5를 담는 게 목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적었나요? 보통은 이제 뭐 예를 들면 템프라든가 그런 임시 변수 선언을 해서 템프는 X, X는 Y, Y는 템프 이런 식으로 3자 회담을 해서 X에 담겨있는 값과 Y에 담겨있는 값 서로 위치를 바꾸도록 구성을 했을 거예요. 네. 자, 지금 X 하면 3 나오고 Y 나오면 5 나오잖아요. 파이썬 동네에서는 이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얘는 수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나온다. 그 하나라는 조건을 지키지 않아도 돼요. 수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자, 이렇게 할당문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엔터 치면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되고 이제 X에는 5가 담겨있게 되고 Y에는 3이 담겨있게 돼요. 왜냐? 수식 Y를 계산한 결과값을 X에 담으면서 또한 X에 담겨있는 값을 Y에 담도록 구성해놨기 때문이다 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야, 편하죠? C 동네에서 백날 해봤자 이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C 동네에서 넣는 연산자가 맞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요거는 이제 고인물들을 털어먹을 수 있는 우리 영상 대충 보고 그냥 자신의 실력으로 지금 열심히 과제하고 버티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친구들을 중간고사에서 털어먹을 수 있는 명백한 사실에 해당하는 중요한 친구니까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전 영상들 다시 보기에도 제가 단 한 번도 는 연산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표 보고 이런 연산자 있네, 얘는 어디다 쓰는 연산자일까 같은 것들을 직접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한 3분 정도 갖고 그 시간 동안 잠깐 저는 한숨 돌린 다음에 뒷내용을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랙티브 한번 켜보시고 거기 적혀있는 연산자들 설명 구경해 보면서 스크롤 좀만 올리면 각각의 연산자에 대한 영어 설명이 적혀있기는 해요. 근데 그런 거 읽고 싶지 않아. 근데 이 연산자 어디다 쓰는 건지 궁금해 하는 것들이 있으면 조금 이따가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연산자들 중에 람다라 적혀있는 친구랑
await라고 적혀있는 친구가 있는데 걔네들은 여러분 졸업할 때쯤에야 원래 의도에 맞게 쓸 수 있을 법한 끝판왕에 해당하는 친구니까 지금은 그러려니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분 정도 기다렸다가 여러분이 이거 말해주세요 하는 거 말씀드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이썬이 요즘 급진적으로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하고 있어서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파이썬 특 중에 하나가 곱하기 연산자 있다는 거. 그래서 x 3승 가능해요. 심지어 x 0.5승도 가능합니다.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저 루트 x 하자는 거죠. 를 그냥 한 줄로 수식으로 떼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제 넘버 2 하는 거 코드 구경해 봤는데 뭐 별의별 필살기들 다 써갖고 만들어서 내놨던데 그럼 다 알고서 적은 겁니까? 아니면 나 이거 진짜 하고 싶은데 해갖고 검색해가지고 블로그 보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해서 복붙해가지고 쓰고 있는 겁니까? 사실 그렇게 하셔도 되기는 해요. 그렇긴 한데 일단은 제가 과제를 출제할 때는 당연스럽게도 여러분이 검색해야지만 풀 수 있는 거를 내면 나쁜 놈이잖아요. 우리가 배운 내용들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도록 출제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청정수 입장이다라면 내가 그런 일종의 비효율성 삽질을 경험해 보는 것도 나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배운 내용들 선 안에서만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걸 권장을 드리기는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고인물 친구들한테 너무 귀찮은 가혹한 일이 될 수 있으니까 필살기 쓴다 그래서 제가 막 감점을 한다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출제되는 과제까지는 그렇게 자유롭게 하시고 다음 주에 출제되는 과제는 아마 그런 검색을 해서 해결을 하는 게 사실상 쉽지가 않을 겁니다. 미리 한번 연습을 이번 과제까지 해서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대충 3분 된 것 같으니까 자, 질문 받는다. 무슨 연산자가 궁금합니까? 궁금한 거 있습니까? AND 연산자, OR 연산자 방금 먼저 소개했었죠. 파이썬 동네에서 걔는 선택을 위한 연산자로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 얘기했었고, in 연산자가 있어요. in 연산자, in 무슨 뜻입니까? 일단 키워드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노란색으로 빛나는 걸 보면. 그래서 이 친구는 우리 뭐 넘버스는 3, 5, 7 여러 값들이 나열되어 있는, 담겨 있는 뭔가가 존재할 때 여러분이 3 in 넘버스와 같이 적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바로 그 계산을 해서 바로 그 결과값을 우리한테 줄 거예요. 얘는 true 또는 false를 주게 되겠죠. 그래서 3은 지금 넘버스 안에 들어있는 게 맞으니까 우리한테 true라고 뱉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없는 11 in 넘버스 하면 이때는 false가 뜨게 되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반대로 3이 넘버스 안에 없냐를 여러분이 확인하고 싶어요. 없으면 추가하고 있으면 안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not 연산자를 쓰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괄호를 쳐도 되고 안 쳐도 될 것 같긴 한데 이거 한번 해봅시다. false가 뜨고 아마 이게 동일하게 나올 것 같긴 한데 이렇게도 false가 떠요. 근데 not 3 in numbers 하면은 뭔가 좀 되게 어설퍼 보이잖아요. 일단 not보다 in이 더 세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3 not in numbers 영어 할 줄 아는 사람들도 큰 무리 없이 읽을 수 있을 법한 not in 연산자를 파이썬 동네에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numbers 안에 3이 들어있지 않냐? 지금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false가 뜰 거예요. 그 다음에 11은 안 들어있는 게 맞으니까 이때는 true가 뜰 겁니다. 그래서 not 11 in numbers 할 때도 true가 뜰 거예요. 이상하죠? 아무튼 이런 거 만들어 놨어요. 곱하기 연산자 방금 소개했고요. 곱하기 0.5 하면 1.414, 2135 이거 루트 2가 튀어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 그대로 익스포넨셜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동네에서 노는, 일반적인 산수 동네에서 노는 곱하기 더하기, 심지어 단항 더하기 연산자보다 이 이항 제곱 연산자가 한 급 더 높게 설정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여러분 수식 적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이렇게 적겠다 치면 그 제곱이라는 걸 x에다 붙이는 걸 가장 먼저 신경을 쓰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걔랑 비슷한 느낌으로 곱하기 연산자가
다른 모든 산술 연산자보다 우선하도록 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나 나중에 나만의 GUI 프로그램 만들 때 그 음수로 나눗셈 하는 거, 음수로 나눈 몫이랑 나머지 같은 거 할 때 여러분 생각이랑은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그거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등등입니다. 뭐 BT 연산자 쪽으로 가면 더 이상한 얘기가 튀어나올 것 같긴 한데 그쪽은 아마 여러분 안 쓸 거니까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정도 해두고, 자, 아직 우리 오늘 제목인 함수 정의와 함수 호출식은 등장도 안 하기는 했어요. 걔까지 접근하기 위한 지금 떡밥을 늘어놓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우리 수업 다음 수업이 지금 3시 수업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아마 2시 반쯤에 이제 문 벌컥벌컥 열고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슬슬 정리할 마음의 준비를 하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아무튼 간에 자, 방금 봤던 그 not인이라든가 등등 뭐 곱하기라든가 등등 포함해서 그 표에 적혀 있었던 모든 친구들은 다 연산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목표가 있을 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금 더 큰 수식을 적고 싶을 때 여러분이 직접 키보드로 칠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3가지 정도를 언급을 했어요. 단항 먼저, 곱셈 먼저, 그 다음에 산술, 비트, 논리 순서다와 같은 것들은 뭐 굳이 지금 외우지 않으셔도 여러분이 열심히 적다 보면 알아서 상식으로 담을 수 있게 될 만한 내용들이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사실은 따로 있어요. 자, 일단 한 가지, 여러분이 똑같은 키를 쳐서 똑같은 기호를 적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더하기 같이 똑같은 기호를 적어놨다 하더라도 걔 주변에 어떤 글자들이 적혀 있냐, 앞뒤에 수식이 어떻게 지금 박혀 있냐에 따라서 제가 단항 더하기 연산자로 간주될 수도 있고 이항 덧셈 연산자로 간주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사용 방법이 여러 개 존재하는 연산자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들 중에서는 괄호 열고 닫고, 얘는 괄호 열고 3 더하기 5 괄호 닫고 곱하기 8과 같이 아, 이것 좀 먼저 계산해 줬으면 좋겠네 라는 용도로 여러분이 적을 수도 있는 친구지만, 프린트 괄호 열고 닫고와 같이 그 바로 왼쪽에 수식이 하나가 적혀 있었다면 얘는 그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을 토대로 저기 메모리 어딘가에 있는 코드 덩어리, 함수 내용물을 실행한다와 같은 함수 호출식을 구성하는 걸로 칠 수가 있어요. 대괄호 열고 닫고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맨 땅에서 대괄호 열고 닫고 하면 나 지금 3, 5, 7 들어있는 새로운 리스트 형식 값을 만들어 놓고 싶네, 3칸이 필요한데 와 같이 적는 셈이고, 만약에 얘를 넘버즈 대괄호 열고 3 대괄호 닫고와 같이 왼쪽에 수식이 붙어 있다면 얘는 이제 넘버즈에 지금 아마 시퀀스 형식 값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0, 1, 2, 3 3번째 값을 꺼내와서 쓰고 싶구나 와 같이 적은 셈으로 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괜찮아요? 여러분이 똑같은 키보드를 쳐서 똑같은 기호를 적어놨다 하더라도 그 왼쪽 오른쪽에 무슨, 주로 왼쪽에 무슨 내용들을 미리 적어놨었냐에 따라 제가 어떤 수식을 구성하는 어떤 연산자로 쓰이냐가 결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3 더하기 5를 적는 게 목표였는데 실수로 키보드를 잘 허쳐서 3을 안 적고 더하기 5라고 적어놨다 하더라도 우리 앞에 있는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하얀 창 뒤에 있는 친구는 오류를 뱉지 않고 그냥 우리가 적어놓은 그대로 더하기 5라는 수식을 적었구나, 왜 적었을까로 간주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타가 발생하면 아쉽게도 우리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엔간하면 우리한테 오류를 뱉어줄 수 없을 거예요. 근데 3 더하기 5라고 적어야지만 과제를 제출할 수 있었다 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니까 우리가 직접 .py 파일 내용물 내의 눈으로 확인해서 이 당시에 3을 안 적었었네 라는 걸 파악하는 걸 직접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타를 가급적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3 더하기 5 같은 이항 더하기 연산자 같은 것들은 이 더하기 왼쪽 오른쪽에 띄어쓰기를 붙여놓으면, 단항 연산자 할 때는 띄어쓰기를 안 붙여놓으면 여러분이 나중에 눈으로 보고 여기 이항 연산자 적어야 되는 타이밍이었던 것 같은데 와 같은 것들을 떠올리기가 좀 더 쉬워질 것 같으니까 띄어쓰기를 어느 정도는 중간중간에 추가해 가면서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단항 더하기 연산자 튀어나왔는데 여러분 이거 봐봐요. 자, 그래요. 3 빼기 5 하면 이거 단항 빼기 연산자에서 뺄셈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단항 뺄셈 연산자 하면 이거 마이너스 5 하고 엔터 치면 뭐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5가 튀어나오겠죠. 자, 넘버에 3이 담겨있을 때 치고 마이너스 넘버 하면 당연히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게 진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자, 봐봐요. 3 더하기 5 하면
2항 더하기 연산자고, 그러면 단항 더하기 연산자. 자, 지금 넘버에 3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수식 더하기 넘버를 계산한 결과값은 뭐가 나올까요? 하면 무려 3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넘버에 3이 아니라 마이너스 3이 담겨 있었다 칩시다. 그러면 지금 그냥 넘버 하면 마이너스 3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플러스 넘버하고 엔터 치면 뭐가 나올까요? 지금 넘버에 마이너스 3이 담겨 있어요. 수식 플러스 넘버를 계산한 결과값은? 그렇지? 그대로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단항 마이너스 연산자, 단항 빼기 연산자는 부호를 바꾸는 연산자로서 쓰고 있습니다. 원래 음수였다면 바꿔서 양수가 돼요. 근데 단항 더하기 연산자는 그 반대예요. 부호를 바꾸지 않는 연산자입니다. 단항 더하기 수식은 부호를 바꾸지 않은 채로 작은 수식 계산 결과값이 전체 수식의 계산 결과값이 되는 수식이에요. 달리 말하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동네에서 이런 빼기가 있으면 더하기도 있어야지와 같은 진짜 하등의 쓸모가 없는 것들까지 세트로 맞춰두는 편이에요. 아무튼 저 단항 더하기 연산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실수로 좌항 안 적고 진행했다 하더라도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단항 더하기 연산자 쓴 셈 쳐줄 수도 있다는 거. 그지 같긴 하지만 이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거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예요. 여기는 일단 번잡할 수 있어서 별표를 쳐놨습니다. 자, 방금 전 표, 여러분 지금 모니터 앞에 있는 표에 나열된 순서는 연산자들끼리 싸울 때 누가 이기냐, 더하기랑 곱하기랑 싸우면 곱셈이 이긴다, 곱하기가 이긴다와 같은 거지. 그 더하기든 곱하기든 걔네들을 잔뜩 섞어가지고 구성해 놓은 전체 수식을 구성하는 작은 수식들의 계산 순서랑은 연산자들 사이의 급은 일절 관련이 없어요. 이건 매우 중요한데 지금 시점에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예시를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처음 온 친구들은 하필이면 제일 힘든 타이밍에 오셔가지고 지금 욕 보고 있는데 다음 주에도 오세요, 님들. 안 올 겁니까? 오세요. 다음 주는 재밌는 거 할 거예요. 오늘은 넘어가는 단계라 이상한 것들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시 _ 7 압축 파일 풀면 예시 파일이 4개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 중에 eval order라는 .py 파일을 한번 열어봅시다. 자, 일단 함수 정의 하나를 적어놓고 스타트 하고 있습니다. print and return이라는 이름의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예요. 이 친구는 x 값을 프린트를 하고 걔를 바로 return하고 있어요. 그래서 3 집어넣으면 화면에 3 출력하고 3을 return할 겁니다. 이런 걸 일단 만들어 놓은 채로 케이스들을 몇 가지를 준비를 해봤어요. 자, 케이스 1이에요. 그래서 자, 이거 바로 지금 여러분 F5 눌러서 실행하시면 이런 느낌으로 실행 결과가 튀어나올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다음 케이스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미리 인풋 호출식을 적고 엔터를 쳐놨어요. 그래서 이 위의 내용을 일단 실행한 다음에 지금 이 부분에서 커서가 깜빡깜빡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 프린트 리졸트 하면서 43이 출력된 거예요. 지금 근데 리졸트에는 수식 3 더하기 5 곱하기 8을 계산한 결과값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곱셈을 먼저 할 테니까 3 더하기 40을 해서 결과적으로 리졸트에 43이 담겨 있는 채로 프린트를 하니까 실제로 지금 43이 잘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일단 이게 납득이 됐다면 이제는 자, 케이스 1에서는 리터럴을 적어놨어요. 3 더하기 5 곱하기 8, 3, 5, 8 리터럴을 적어놓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 수식 3 적었던 자리에 아무튼 계산하면 3이 나오긴 하지만 함수 호출식인 것을 그다음에 호출, 그러니까 내용물 실행 과정에서 화면에 3을 출력하는 수식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print and return해서 3, 5, 8 해가지고 해놨습니다. 자, 여기 퀴즈예요. 이거 엔터 치면 화면에 무슨 순서대로 숫자가 튀어나올까요? 우리가 print and return 3 내용물 실행하면 화면에 3을 출력할 겁니다. 그 다음에 5를 출력할 겁니다. 그 다음에 8을 출력할 겁니다.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에 result를 프린트할 때는 43이 출력될 겁니다. 따라서 3, 5, 8, 43 이렇게 4줄에 걸쳐서
4개의 숫자를 출력할 거예요. 자, 여기서 퀴즈는 그 4개의 숫자가 무슨 순서대로 출력될 거냐예요. 자, 생각해봐요. 곱셈을 먼저 할 거예요. 5 곱하기 8을 먼저 할 겁니다. 그 다음에 3이랑 더 할 거예요. 그렇게 일단 끝내놓고 위졸트에 담고 맨 마지막에 위졸트 값을 출력하고 있으니까 일단 43이 맨 밑에 깔리는 건 맞아요. 그러면 문제를 좀 더 좁혀볼게요. 3, 5, 8 무슨 순서대로 출력될 거냐가 현재 이슈인 겁니다. 뭐가 가장 먼저 출력될 것 같아요? 왜 그렇죠? 그죠? 곱셈을 먼저 해야 되니까 곱셈 좌항인 5 먼저 손에 쥐고 그 과정에서 5를 출력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좌항 했으니까 우항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아마 8을 출력하겠죠. 아까 전에 왼쪽에 있는 친구 먼저 계산한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럼 40이 오른손에 있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프린팅 리턴 3 한 결과에 해당하는 3이랑 덧셈을 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5, 8, 3 순서대로 출력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직접 여기서 엔터키를 쳐보시면 무려 우리의 기대를 배신하는 걸 볼 수 있어요. 3, 5, 8 순서대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프린팅 리턴 3을 무조건 먼저 호출해요. 걔가 나중에 한참 나중에 숫자 3을 쓴다 하더라도 자, 일단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케이스 3로 가봅시다. 제발 좀 우리 그 표 가장 위에 있던 천상계 친구를 도입을 해봤어요. 괄호를 써서 제발 5 곱하기 8 부분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3이랑 더하는 거 좀 해줬으면 좋겠네 라고 적어본 셈입니다. 자, 굳이 이런 케이스를 만들어 놨다는 건 당연스럽게도 개소리 하지 말라 그러고 아까랑 똑같이 3, 5, 8 순서대로 수식이 적혀 있는 순서대로 계산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이제까지의 파이썬이 상식적인 친구였다. 되게 편한 친구였다. 스마트한 친구였다라 느꼈다면 이번 시간부로 배신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파이썬은 여러분 생각대로 동작하지 않는 친구예요. 아무튼 방금 전 예시 확인해 봤었고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좀 번잡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별표를 쳐놓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연산자들로 엮어둔 커다란 수식을 일단 계산하려면 예를 들어 3 더하기 5를 계산하려면 그 큰 수식을 구성하는 작은 수식들을 먼저 계산해서 각각의 계산 결과값 왼손에 3 쥐고 오른손에 5를 쥐어야 비로소 덧셈을 할 수 있게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큰 수식, 전체의 수식 계산 결과값을 얻으려면 일단 작은 수식들을 계산해서 값들을 먼저 얻은 다음에 진행을 해야 돼요. 자, 이건 함수 출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린트 괄호 닫고 하면 일단 가장 먼저 수식 프린트를 계산해요. 그럼 내 손에 id 값 하나가 손에 있는 거예요. 그거 들고 메모리 따라가면 거기에 진짜 프린트 함수의 본문에 해당하는 코드 덩어리가 있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그 메모리 그 자리에 있는 코드 덩어리를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큰 수식의 계산을 하기 위해 작은 수식들을 먼저 계산한다라는 건 여러분들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얼마든지 납득 가능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파이썬은 그 전체 큰 수식을 구성하는 모든 작은 수식들을 무조건 적혀 있는 순서대로 계산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조금 더 정밀하게 본다면 지금 여러분 우리 파이썬 홈페이지 웹페이지 열어놨잖아요. 6장 열어놓은 상태죠. 그 맨 위에 열어보면 이제 6.1 해가지고 아톰스 해가지고 원자에 해당하는 가장 작은 열심히 수식들을 잘게 잘랐을 때 더 이상 자를 수 없는 수준의 가장 간단한 수식들의 목록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 지금 그 작은 수식들 할 때 작은 수식들은 여기서 말하는 아톰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전히 별표 쳐져 있으니까 그냥 그러려냐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아무튼 우리 수업 수준에서는 이름 내지는 리터럴들이 저 가장 작은 수식의 일종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역시 요 사실 자체는 실제 프로그래밍에서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아요. C 동네는 파이썬이랑 또 다릅니다. 그렇긴 한데 자, 파이썬 동네에서 왜 굳이 이런 규칙 큰 수식을 구성하는 작은 수식들의 계산 순서라는 게 지금 우리 표 적혀 있는 그 단원 바로 위에 evaluation order, 계산 순서라는
항목으로 지금 섹션이 마련이 돼 있어요. 거기에 지금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파이썬 동네에서는 무조건 왼쪽에 있는 작은 수식들을 먼저 계산하도록 설계되어 있냐는 조금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지금 인터랙티브 켜놨으니까 저랑 같이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인터랙티브에다가 우리 dir 써본 적 있죠? 예를 들어 dir 괄호 열고 닫고 하면 지금 당장 우리가 적을 수 있는 네임 에러 뜨지 않고 적을 수 있는 이름들 막 튀어나왔잖아요. 거기서 dir 한 다음에 괄호 안에다가 int 우리 형식 이름으로서 쓰고 있는 int를 집어넣고 엔터키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이전에 봤던 그 이름 목록들이랑은 조금 다른 애들이 튀어나오는데 아무튼 되게 많이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ABS, add, and, bool, seal, class, del, attr, 뭐 요 밑에는 이제 iMag, real, 2bytes, 뭐 bit, length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전에 구경해 본 적 없는 다양한 이름들 튀어나오고 있고 얘네들은 일단은 지금 생각하기로는 자 우리가 int 형식 값을 내 손에 쥐고 있을 때 그 값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 이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조금 더 뭉뚱그려서 얘기한다면 그냥 int라는 형식 자체가 제공하는 int의 기능들과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dir int랑 dir int 하면 이런 거 나오고 뭔가 막 imag, real 이런 거 나오고 dir str 하면 또 다른 게 튀어나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dir str 하면 뭐 is lower 작은 그러니까 소문자냐 이거 숫자냐 이거 알파벳이냐 막 이런 우리가 글자들 가지고 다룰 수 있을 법한 그런 기능들 이름 목록이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int는 이런 것들이 튀어나와요. 여기서 이 이름에 한번 주목을 해봅시다. 이거 지금 shift 빼기 2번 해가지고 underscore add underscore라고 적혀있는 이름이에요. 자, 요건 한번 직접 해봅시다. 넘버는 3 하고 엔터 치면 당연히 이름 넘버에 id 3을 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덧셈식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럼 당연히 8 튀어나올 겁니다. 지금 해보고 싶은 건 요 세 번째 줄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까 전에 int 값을 갖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기능들 중에 add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걸 직접 여러분이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넘버에다 점 찍고 우리 마치 타임에다 점 찍고 그래서 타임 안에 들어있는 슬립이라는 친구를 쓸 수 있었듯이 이번에는 넘버에다가 점을 찍고 그러면 이제 넘버엔 지금 int 값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int 값 갖고 쓸 수 있는 기능들 중에 add라는 기능을 써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생긴 걸로 봐서는 저 지금 함수 호출식 적은 거잖아요. 실제로 저 add는 함수가 담겨 있고 걔를 5를 집어넣어서 호출을 해보세요. 하면 놀랄만한 두 번째 줄이랑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해서 자 맞아요. 요 복잡한 수식 이름 2개랑 리터럴 하나 그 다음에 점이랑 괄호 열고 닫고로 구성해 놓은 엄청 복잡한 수식은 계산하면 그냥 노말 덧셈식 넘버는 5를 계산한 거 결과값과 동등한 결과값이 튀어나옵니다. 사실 이 두 번째랑 세 번째는 완벽히 똑같은 건 아니긴 한데 아무튼 둘 다 int 덧셈을 실질적으로 수행한다. 지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좀만 더 가봅시다. 이건 여러분 직접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직접 키보드로 적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뭐 여러분 지금 적으면서 느끼듯이 지금 위에 적어놓은 이 수식 우리 그 뭐 계산하면 43 나오는 개잖아요. 얘를 아까 이전 슬라이드에서 해봤던 것처럼 int의 기능들 막 해가지고 점 찍어서 했던 그 함수 호출식의 중첩의 형태로 적어본 거예요. 그래서 3 더하기 5 곱하기 8을 해야 돼요. 그래서 5 곱하기 8을 한다라는 건 5에다가 점을 찍고 아마 add가 있으니까 멀은 멀티플라이의 줄임말이겠죠. 요 멀을 호출합니다. 뭐를 갖고? 8을 가지고. 다음에 그 5.mol 8을 한 결과를 가지고 3.add를 호출하는 식으로 함수 호출식이 구성돼요. 그래서 딱 눈에 봤을 때 지금 괄호 안에 내용물 안엔 또 함수 호출식이 있고 따라서 안에 적혀있는 함수 호출식을 먼저 계산해서 그러니까 뭘을 먼저 호출해서
숫자 40을 얻은 다음에 그걸 담아서 애들을 호출하도록 돼 있구나. 그렇다 보니까 저 두 줄 중에 아랫줄을 적고 엔터를 쳐도 정상적으로 43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반면 자 지금 얘는 똑같이 43 나오는 수식인데 곱셈을 왼쪽에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왼쪽 곱셈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적어봤어요. 그래서 5 곱하기 뭘 8을 하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아마 40이 튀어나왔을 건데 그걸 가지고 3랑 같이 애들을 한다와 같이 함수 호출식 두 개를 이런 느낌으로 위에랑 다르게 중첩해서 적게 돼요. 자, 보여드릴게요. 하면 43이 나오는 게 맞아요. 실제로 43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43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3 더하기 5 곱하기 8 할 때 우리 상식선으로는 곱셈을 먼저 하니까 수식 5를 수식 3보다 먼저 계산하는 게 맞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추가로 도입하고 있는 건 파이썬 동네에서 인트가 구할 수 있는 기능, 덧셈, 곱셈 같은 거 있어요 등등을 마치 함수 호출식 같은 느낌으로 덧셈식, 곱셈식을 함수 호출식 같은 느낌으로 지금 다루고 있구나라는 단서를 지금 들고 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3 더하기 5 곱하기 8이라는 곱하기 더하기 연산자를 써서 구성한 수식과 동등한 느낌으로 계산 결과값이 나오는 함수 호출식의 형태를 적어봤어요. 이렇게 적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과연 수식 3랑 수식 5랑 수식 8이랑 셋 중에 뭐가 먼저 계산돼야 되는 상황이냐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봐봐요. 프린트 괄호 열고 헬로 월드 괄호 닫고 했다 칩시다. 그럼 당연히 수식 프린트를 먼저 계산해야 되는 거죠. 함수 호출식 계산하려면 일단 괄호 왼쪽에 있는 게 함수가 맞냐부터 파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자, 중첩된 함수 호출식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계산해야 되는 건 아무리 봐도 3가 맞는 것 같아요. 이 중간에 있는 5를 먼저 계산한다? 뭔가 좀 말이 안 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함수 호출식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려면 일단 괄호 왼쪽에 적혀있는 이 수식 3.add가 계산하면 함수 덩어리가 튀어나오는 수식이어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마치 계산하면 자 봐봐요.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지금 뭐 프린트 3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x는 프린트 할 수 있죠. x 3 할 수 있죠. 이러면 일단 먼저 수식 x를 계산해요. 그러면 이제 프린트라는 함수가 어딨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거기 있는 내용물을 숫자 3 밀어놓고 스타트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x에 5가 담겨있어 치면 얘는 이미 수식 x를 계산한 결과값이 함수 형식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털리게 됩니다. 굳이 뒤에 있는 수식 3 같은 거를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 수식 5 곱하기 8만 놓고 생각했을 때 좌항 계산했더니 이상한 게 튀어나온다. 라면 우항은 그렇게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도 비슷한 느낌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3, 0 같은 거 하면 굳이 오른쪽 수식 0을 계산할 필요 없이 신경 쓸 필요 없이 대괄호 수식 왼쪽에 적혀있는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이 시퀀스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5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함수 호출식이라든가 대괄호 수식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맨 왼쪽에 적혀있는 친구가 그 여는 괄호 왼쪽, 여는 대괄호 왼쪽 친구가 일종의 주인공에 해당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걔를 먼저 계산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얘도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가서 본다면 이 안에 적혀있는 내용물보다 이 괄호 왼쪽에 적혀있는 내용을 먼저 계산해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왼쪽엔 3가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멀티플라이를 먼저 호출한다 하더라도 이 작은 수식 3, 5, 8 중에 뭐를 먼저 계산해야 되냐를 물어보면 수식 3를 먼저 계산하는 게 아무리 봐도 순리에 맞아 보여요. 물론 이건 5 곱하기 8 더하기 3 할 때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여기서도 5, 8, 3 순서대로 계산할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실제 곱셈 먼저 하고 덧셈 하는 거니까 순리에 맞아 보이고 실제 함수 호출식의 형태로 봤을 때도 이러면 여기까지 일단 먼저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 먼저 하고 걔 5 갖고 곱셈을 할 수 있나? 가능해요. 함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A 집어넣어서 호출하고 그럼 결과값이 튀어나올 거란 말이에요. 함수 호출식이니까. 그걸 가지고 또 그 형식을 갖고 애들을 할 수 있냐? 할 수 있다면 3를 집어넣어서 호출한다. 따라서 5, 8, 3 순서대로 계산을 하게 될 겁니다. 와 같이 살펴볼 수 있다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원본 수식을 지금 점이 막 적극적으로 튀어나오고 있는데 쟤도 연산자입니다. 아까 봤듯이 점 수식이랑 함수 호출식의 조합으로 표현을 해보니까 전체 수식, 덧셈이든 곱셈이든 그런 거 1도 상관없이 전체 수식을 구성하는 작은 수식 3, 5, 8은 확실하게 지금 눈에 보이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적혀있는 순서대로 계산하는 게 자연스럽고 이치에 맞는 것 같다라고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요 점도 연산자가 맞고 요 점 연산자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름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긴 지금 별표가 없어요. 자, 결론은 이거예요. 파이썬 동네는 간단한 숫자 덧셈, 곱셈, 뺄셈, 그다음에 대괄호 연산자 다 포함해서 그런 것들조차 함수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C랑 다른 점은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하기 연산자 같은 걸 써서 간결한 덧셈식을 구성해뒀다 하더라도 거기서 엔터 쳐서 이제 문장 실행하려고 하면 실질적인 덧셈을 수행하는 우리 하얀 창 뒤에 있는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일단은 먼저 작은 수식들을 계산한 다음에 중간중간 애들을 호출해서 적절한 타이밍에 덧셈 결과를 구해서 다음 계산을 수행하게 될 거예요. 이건 좀 안 중요하긴 한데 일단 항상 방금 봤던 것처럼 좌항에다 점 찍고 애도 호출하고 우항 집어넣어서 한다는 아니기는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뭐 지금 시점에선 그러려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연산자들에 대한 실제 계산을 함수의 형태로 진행하다 보니까 방금 느꼈던 것처럼 작은 수식들 중에 왼쪽에 있는 애들을 무조건 먼저 계산해 가면서 아, 이거 갖고 함수 호출해야 되네. 그래서 안에 뭐 집어넣어야 되지? 아, 저거 먼저 호출해야 되네. 그러면 괄호 안에 함수 호출식을 집어넣는 형태로. 괜찮아요? 자, 지금 봐봐요. 이 전체 수식이 이제 add 호출식이 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add 호출식을 계산하기 위해 우리는 뭘 호출식을 먼저 계산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함수 호출식 두 개를 중첩을 시켜놨다면요. 그게 지금 눈에 보이죠? 이렇게 지금 함수 호출식 형태가 구성되는 이유는 곱셈을 덧셈보다 먼저 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왼쪽에 해당하는 요거 먼저 곱셈 먼저 해야 되는 게 맞고 따라서 곱셈을 무조건 먼저 하도록 함수 호출식 구성하고 그 곱셈 결과값을 갖고 애들을 하도록 함수 호출식 두 개가 좌우로 나열된 형태로 구성되게 될 거예요. 오른쪽 거 먼저 해야 된다? 그러면 왼쪽 거 호출식 괄호 안에다가 오른쪽 거 호출식을 집어넣게 되는 거고요. 아무튼 두 가지 케이스 전부 다 작은 수식은 왼쪽에서 오른쪽 순서대로 계산될 거다라는 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연산자들 뭐 낫인 연산자든 대괄호 연산자든 등등 다른 연산자들을 더 붙여가면서 훨씬 더 큰 수식을 적어놨다 하더라도 결국은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그 큰 수식을 함수 호출식들의 중첩으로 생각하면서 애들을 호출하든 뭘을 호출하든 등등을 해가면서 다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연산자들 누가 더 세냐, 결합 순서가 어떻게 되냐가 다르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에 맞는 오른쪽 거 먼저 계산하도록 함수 호출식 두 개를 엮는다든가 왼쪽 거 먼저 계산하도록 함수 호출식 두 개를 엮는다든가 와 같이 그에 맞는 호출 순서를 갖는 함수 호출식의 조합을 얼마든지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파이썬 동네는 함수 투성이기 때문에 오늘 수업 내용이 준비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우리 수업의 특은 본론이 2시간 뒤에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아무튼 우린 지금 초짜잖아요. 초보 프로그래머인 우리도 여기서 함수 개념을 다 잡아두고 넘어가시는 게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제시하고 있는 맛을 강렬하게 또 효과적으로 느낄 수 있는 지름길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이 준비되어 있다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46분인데 여기서부터 잠깐 쉬었다가 내려가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7-1, 7-2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통짜로 준비를 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몰라서. 아무튼 쉽시다. 지금 46분이니까 언제까지 쉴까요? 24분 쉽시다. 괜찮아요? 5시 10분에
2층에서 재개를 하도록 합시다.